자, 우리가 매일 생활하고 또 일하는 이 건물들, 과연 얼마나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아마 다들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바로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건설 현장이 지금 아주 중요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새로운 기준들, 지금부터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죠. 사실 우리는 건물의 뼈대가 튼튼할 거다, 또 사용된 자재가 믿을만 할 거다, 이런 일종의 믿음 위에서 하루를 보내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그 믿음, 과연 무엇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보장, 그 신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습니다. 건물의 뼈대를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자재, 바로 철강과 콘크리트. 이 두 가지에 대한 품질 관리 기준을 아주 대대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이 또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죠. 자, 그 변화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철강입니다. 건물의 골격을 책임지는 거니까요. 그 어떤 자재보다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한 건 당연하겠죠. 새로운 규정의 핵심은 딱 한마디로 허점 차단입니다. 이제부터는 기준에 미달하는 자재는 아예 건설 현장에 들어올 수도 없고요. 또 모든 자재는 어디서 왔는지, 품질 검사는 어떻게 받았는지 그 기록을 의무적으로 남겨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알아서 잘했겠지 하는 막연한 신뢰가 아니라 이제는 데이터와 문서로 품질을 증명하는 시대로 바뀌는 거죠.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아주 구체적인 시험 요건들이 그 변화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모든 변화가 가리키는 목표는 아주 명확하고 간단합니다. 건물의 일부가 되기 전에 현장에 들어오는 모든 철강자재의 품질을 단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그걸 문서로 남기겠다. 바로 이겁니다. 더 이상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는 식의 막연한 기대는 통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실제 개정안에 포함된 시험 항목표인데요. 한번 보세요. 이전에는 좀 막연하고 모호했던 기준들이 이제는 화학 성분이 어떤지, 인장 강도는 얼마인지 같은 아주 구체적인 항목들로 바뀌었고요. 심지어 시험 방법과 얼마나 자주 해야 하는지 그 빈도까지 명확하게 딱 정해졌습니다. 이게 바로 현장에서의 품질 관리를 그냥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아주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만드는 핵심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강과 함께 건물의 핵심을 이루는 또 하나의 축이죠. 바로 콘크리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콘크리트 역시 품질 기준이 정말 크게 강화됐습니다. 콘크리트 품질 얘기할 때 꼭 나오는 용어가 바로 이 슬럼프 테스트인데요. 좀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굳기 전 콘크리트가 얼마나 질척한지를 재는 거예요. 우리가 맛있는 케이크를 구울 때 반죽 농도가 딱 맞아야 하는 것처럼 콘크리트도 적절한 점성을 유지해야 제 강도를 낼 수 있거든요.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실험을 얼마나 자주 하느냐, 즉 빈도의 강화입니다. 표를 보시면 슬럼프 같은 기본 검사부터가 150세제곱미터마다 하던 걸 120세제곱미터마다로 더 촘촘하게 바꿨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전에는 필요할 때만 하던 단위 수량 시험 같은 것들이 이제는 무조건 의무가 됐다는 점입니다. 모든 걸 표준화시키는 거죠. 25%.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검사 주기가 150에서 120으로 줄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똑같은 양의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검사를 25%나 더 많이, 더 자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작은 숫자의 변화가 현장의 품질 관리를 훨씬 더 깐깐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변화가 철강이랑 콘크리트에서만 그치는 데 아닙니다. 건물의 기초부터 우리가 밟고 다니는 바닥까지 다른 주요 자재들의 관리 기준도 함께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의 모든 무게를 떠받치는 기초 파일, 그러니까 말뚝을 한번 볼까요? 이전에는 필요하면 하고 아니면 말고식이었는데 이제는 전체 말뚝의 최소 1%는 무조건 하중 시험을 해야만 합니다. 필요시라는 애매한 말을 없애고 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명확하게 못 박은 거죠. 심지어 우리가 매일 걷는 이 보도블록 같은 자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험 횟수 자체가 눈에 띄게 늘었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건물의 거대한 뼈대뿐만 아니라 우리 생활과 아주 가까이 닿아 있는 작은 부분들까지도 꼼꼼하게 품질을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기준을 아무리 잘 만들어놔도 현장에서 이게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어떻게 품질을 보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아주 강화했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현장 감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제 감리자는 그냥 뒤에서 지켜보는 감독관이 아니에요. 자재가 기준에 맞는지부터 품질 검사 기록까지 모든 걸 직접 확인하고 책임지는 품질 보증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는 이런 새로운 책임의 과정이 만들어집니다. 첫째, 감리자가 현장에서 모든 걸 직접 검증하고요. 둘째, 그 결과를 아주 꼼꼼하게 문서로 남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록을 개인 컴퓨터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에 업로드해서 누구도 마음대로 고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투명한 책임의 고리가 딱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만들어진 모든 정보가 모이는 곳이 바로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줄여서 CSI입니다. 현장의 모든 품질 기록이 여기에 디지털 데이터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기록을 보관하는 걸 넘어서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혹시라도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기반이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 결국 하나의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사는 대한민국을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 변화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올해 2024년 11월 18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됩니다. 지금 공사 중인 현장들도 예외 없이 60일 안에 바뀐 기준에 맞춰서 품질 관리 계획을 다시 내야 하고요. 이제 정말 디지털 기록을 통한 투명한 관리가 표준이 되는 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겠네요. 첫째, 더 촘촘한 검증. 주요 자재 시험이 훨씬 더 자주, 깐깐하게 이루어집니다. 둘째, 문서 기반의 책임. 모든 품질 정보는 이제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디지털을 통한 투명성. 이 모든 기록을 중앙 시스템에서 관리해서 책임을 명확히 하는 거죠. 이렇게 강화된 기준들은 분명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한 곳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과연 이것이 건설 안전의 최종판일까요? 아니면 기술과 시스템으로 건설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새로운 시대에 이제 막 된 첫걸음일까요? 그 답은 앞으로 우리가 이 기준을 어떻게 지켜나가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